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살에 걸려도요 하루 이틀 아프다가 낫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감기나 몸살을 잘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할까요? 면역.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눕니다. 선천성 면역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자 초기 방어 기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초반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마크로파지나 NK세포, 또 호중구 등이 출동해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나 죽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 제거하지 못하면요 이 며칠 뒤에 후천성 면역세포들이 출동을 해서 본격적인 방어를 하게 되죠. 따라서 선천성 면역이 강해야 초반 대응을 잘해 감기에도 덜 걸리고 아픈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이틀 몸살이 오다가 금방 괜찮아지는가 하면 어떤 분은 7일 내내 아프신 분들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내내 끙끙 앓거나 자주 아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말이 낯선데요, 이 베타글루칸, 사실 베타글루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버섯류와 효모죠. 이 차가버섯과 상황버섯, 아마도 분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요. 이 맥주효모 같은 경우는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전에 원기소라고 알려지면서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많이 드셨던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 네이처지에요,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덱틴1이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체내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 수지상, 호중구 같은 면역세포를 액티베이션 한다라고 알려졌고요. TH17 같은 염증성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면역세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려웠나요? 베타글루칸은 여러 개의 단당류가 모인 다당류의 일종입니다. 즉 탄수화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다당류가 이 알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알파글루칸, 베타 결합을 하고 있으면 베타글루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알파글루칸은 대표적으로 이제 감자 전분 같은 게 있죠. 우리 몸에서 효소로 쉽게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베타글루칸은 표고나 영지버섯 같은 이 버섯류, 또 맥주효모, 또 일부는 해조류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요, 이 식물의 세포벽이죠. 이 셀룰로스도 하나의 베타글루칸 종류입니다. 알파글루칸과 달리 이 베타글루칸은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베타글루칸이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베타글루칸이 많은 채소나 이 버섯류를 많이 먹으면 무작정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베타글루칸이 아닙니다. 같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종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분해할 수 없는 베타 구조의 결합이어야 되고요, 분자량이 너무 커도 흡수가 안 돼서 면역을 자극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알파 결합의 감자 전분도, 또 반대로 소화가 거의 안 돼서 분자량이 굉장히 큰 오트밀 같은 경우도 면역을 자극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당 흡수를 방해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보면요, 오트밀은 이 베타글루칸은 있지만 이상지질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에는 효과적이다. 다만 면역에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채소의 세포벽인 셀룰로스 역시도 베타글루칸의 한 종류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의 조건의 세 번째는요, 이 구조가 좀 복잡하고요, 단위체가 다양할수록 이 활성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내 몸에 수시로 노출되었던 음식들의 다당류들은요 몸에서 이미 관용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항원으로서 자극을 하지 않고 면역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즉 자주 먹는 흔한 버섯류보다 차가버섯, 상한버섯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지 않는 버섯류들이 더 암에 좋고 면역에 좋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구조적으로요, 1316 결합이 면역을 잘 자극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숫자는요 당 분자의 결합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인 베타글루칸의 제품들도 보시면요 이 1316 결합에 대한 표시 내용들이 있는데요, 버섯이든 효모든 우리가 베타글루칸을 만들 때는 추출하는 과정에 13D 분자사슬을 주로 추출하고 여기에 일부 16 결합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타 1316 글루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해외 제품에도 이러한 1316결합에 대한 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물론 1316결합 외에도요 14, 23, 36 이런 여러 가지 결합이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면역이 가장 주목할 성분은 이 베타13D 글루칸이라고 해서요, 이 성분이 좀 높아야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단순히 13베타글루칸만 써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 여기는 13결합만 있나?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추출할 때 완전히 100% 13D 결합만 추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요, 회사들이 우리는 기술력을 통해 13D 결합 위주로 성분을 만든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요, 이 제목에 13D 결합이라고만 써 있지만요, 회사의 성분표를 보시면 다른 결합도 소량씩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결합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게요, 아직까지는 보편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베타글루칸 중에 두 회사의 원료가 면역 기능에 대해서 개별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베타글루칸의 적절한 섭취는요, 이 면역을 자극시키지만 너무 많이 베타글루칸을 섭취하게 되면요, 암이나 또 다른 면역 질환에서 이 대식세포가 오버 액티베이션 될 수가 있어서 염증성 소인이 더 커질 수 있는 나쁜 면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다고 많이 섭취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인간의 몸은 시소와 같아서 무분별하게 특정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 기전 역시도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 느껴지지 않았던 반응들이 나타나면 일단 복용을 중지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